네, 2021년 10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누리호가 발사했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애초에 목적을 못 이뤘으니까. 오늘의 제목, 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퀀텀 점프를 못하나. 다른 분야, 원자력, 기계공업, 전자공업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는 다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근데 우주 개발로만 가게 되면 연기 하다가 수만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간신히 합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도 가서 참관을 하고 나서 야 그래도 700km까지 올라갔으니 잘했다 하고 박수를 치고 아쉽지만 잘했다고 격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열에 낍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에 속아서 이렇게 퀀텀 점프를 못하는 거는 문제입니다. 이번엔 누리호는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이란 엔진 75톤짜리 힘을 내는 엔진 4개를 묶어서 1단, 1개를 고위에 올려서 2단, 7톤짜리 힘을 내는 엔진을 올려서 3단으로 한 다음에 그 3단 위에다가 위성을 달아서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 이게 4개 묶은 게 다 타면은 이걸 띄어냅니다. 이게 단분리라 그러죠. 1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75톤짜리 하나 띄어내면 2단, 또 7톤짜리 떼면 3단 분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건데 1분 30초 먼저 엔진이 다 꺼졌습니다. 단분리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다 타고 떨어졌고 1단 떨어졌고 2단 떨어졌고 3단도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원래 목표한 시간보다 1분 30초 먼저 모든 엔진이 다 타서 단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천리길을 가려고 천리길을 가는 동안에 딱딱 맞춰서 가죠. 필요한 식량이 얼마다라고 계산해서 갔는데 천리를 못 가고 950리 갔는데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뭐 의지를 내서 가겠지만 기계는 식량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가죠. 주저앉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아주 철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누리호는 75톤짜리 엔진을 4개를 묶었죠. 묶어서 이게 팍 발사할 때 이게 4개 엔진 사이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 조금 어떤 게 힘이 약하면은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틀어지겠죠. 그래서 휘어져 갔기 때문에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금방 아시겠네요. 슬라이스나 훅이 먹으면 자기 원하는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휘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 밸런싱이 완전히 맞았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누리호를 발사하기 전에 75톤짜리 엔진을 발사해 본 적이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그럼 이거를 4개를 묶어서 한번 발사해보고 또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한 번 발사해보고 이게 제대로 됐다 해서 4개를 묶고 그 위에 한 단을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 4개짜리를 묶고 4개짜리만 묶고 발사를 하게 되면 힘이 좋죠. 한 개 쏜 거에 비해서. 그럼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지상에서부터 한 100km, 200km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대기권 바깥이라고 해서 우주라고 합니다. 더 올라가면 점점 더 무중력 상태가 되죠. 그런 데는 공기가 아예 없으니까 진공 상태, 진공, 완전한 진공. 그런 데를 날아갈 때 하고 산소가 있고 다른 공기가 있는 지상을 날아갈 때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개짜리를 묶어서 우리가 과거에 쏴봤다면은 이건 굉장히 높이 위성이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갔겠죠. 진공 상태를 한참 올라가면서 이게 어떤 과정을 겪는구나 봤을 텐데 75톤짜리 한 번만 쏴봤으니까 완벽한 진공 맛을 못 봤죠. 근데 이번에는 전체가 700km까지 올라갔으니 완벽한 진공을 보니까 거기서 어떤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누리호가 성공하면은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누리호를 우리가 왜 발사를 하고 왜 개발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없이 그냥 하면 참 이상하죠. 첫 번째 답은 아마 이것 겁니다. 우리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니까 좋다. 예, 맞습니다. 누리호고 700km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 핵탄두만 달면은 ICBM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그거 차이점은 있어요.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발사할 때 그때 연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때 적국이 먼저 알고 쏘면 우리가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로는 ICBM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다 고체를 쓰죠. 우리도 현문 미사일은 다 고체를 씁니다. 미국이 뭐 고체를 갖고 우주 발사체 만드는 건 상당히 눈여겨보지만은 액체로 만드는 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ICBM은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 누리호 1단을 만든 4개를 구성한 그 75톤짜리 추력 엔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올라간 탄두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75톤짜리 추력 엔진 하나, 즉 2단에는 하나만 들어가죠. 그거 하나 내지 2개만 있으면 ICBM 완성됩니다. 그럼 이번에 누리호는 훨씬 큰 겁니다. 75톤짜리 추력 엔진 5개나 썼으니까. 그 왜 이렇게 큰 걸 만드냐 이거예요. 왜? 이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때리고도 남는 힘인데 이거 왜 만드냐? 여기 답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만들죠. 근데 호기심이 만들다 보면 호기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다 사라지는 게 왜 그래요? 시장이 없으면 사라지죠. 돈벌이가 안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 목적은 처음에는 배를 타고 나갈 때도 처음엔 재미로 가겠죠. 근데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고 이게 재밌구나. 더 멀리 가는 건 무역을 하게 되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항해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배를 만들고 배를 운영하는 조함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돈벌이가 돼야만 확 사람이 크는 거거든요. 지금 각국이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을 이용하는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모실 때 내비게이션 다 쓰시죠. 그 내비게이션이 미국의 GPS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도 방송도 다 위성을 이용하고 그 위성이 굉장히 돈을 벌어주니까 그래서 우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군사 목적 다음으로. 군사 목적은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쟁은 강대역끼리 전쟁은 100년, 200년 가도 날까 말까 하는데 안 나니까요. 우주 개발은 돈벌입니다. 근데 먼저 이 발사체를 개발한 나라들이 자꾸 기술이 발전해서 위성을 싸게 올리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발국이죠. 그럼 얘네는 10원에 올려주는 걸 우리가 30원에 올리면 누가 우리한테 위성을 쏴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울먹여 여자 먹기로 10원에 쏜다. 그러면 오겠죠. 5원에 쏴준다 오겠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 산업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산업을 해야 됩니까? 현대나 삼성 같은 민간 기업들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화를 할 때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먼저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다 일으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랑 경쟁하거나 앞서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박정희의 위대함이고 전두환의 탁월함이잖아요. 퀀텀 점프. 남들은 10년 동안에 간 걸 우리는 1년 만에 해버린 겁니다. 하면 된다. 물론 독재는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리더고 또 우리나라 산업계에 정주영, 이병철 같은 위대한 사업가가 있었고 과학기술계에도 몰아붙이고 개발하는 그런 위대한 과학 행정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개발 잘하는 리더가 아니라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탁월한 리더들이 행정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주에 위성을 띄우는 거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유럽은 프랑스가 중심입니다. 이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진이 올라갈 때요. 엔진은 2가지입니다. 수소 엔진이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수소로 하자는데 수소를 이렇게 산소랑 탁 붙여주면 폭발적인 힘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쏘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골론이 난론이 기억하실 겁니다. 주유소 갖고 등유사 갖고 와라 하면 등유사 갖고 와서 불 탁 켜서 골로에 불 펴서 밥 해 먹고 난로 떼우고 석유 난로 떼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 등유하고 산소를 딱 섞어서 태우는 게 더 쌉니다. 그걸 캐로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등유보다는 더 고급이지만 굉장히 휘발유는 굉장히 비싼 액체 연료고요. 석유는 싸잖아요. 등유는 끄름도 나고 끄름 나는 그런 싼 액체 연료를 씁니다. 등유를 그 우주 발사체에 넣고 산소는 기체잖아요. 그걸 압력을 영하 한 160도로 가하며 압력을 확 160기압 정도 주면 이놈이 영하 한 160도, 200도까지 내려가면 산소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가 된 거를 기화시키면서 쭉 뿜어갖고 불을 붙여가지고 등유하고 태우면 폭발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쭉 하고 올라가는 게 그게 보편적인 이제 우주 발사체 엔진입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엔진은 한번 올라가면은
단분리돼서 떨어지고 나서 못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끄름이 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쓰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쓰는 엔진은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타야 되니까 휘발유 같은 거 쓰고 좋은 연료를 쓰고 이 발사체에 들어가는 한 번 쓰고 떨어질 겁니다. 비행기는요 제트 엔진을 쓰는데 거기에는 ZU라고 해서 휘발유보다 더 좋은 연료를 씁니다. 비행기는 한 번 내면 또 떠야 되잖아요. 근데 로켓은 한 번 발사한 걸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게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싼 걸 씁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소를 쓰는 것보다도 이걸 캐로신을 쓰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대세는 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의 H2 로켓이라고 개발했는데 그게 수소를 씁니다. 그래서 힘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높이 올라오고 위성도 여러 개 달고 올라가서 다 띄울 수 있는데 단가가 비싸요.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수소 엔진은. 일본은 개발해놓고 시장을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둘 다 했습니다. 보잉하고 럭키드 마틴이 경쟁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두 회사도 지금 어려워졌어요. 소련은 상대적으로 이제 캐로신 쓰는 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요즘 뭐 테슬라 전기차 관심 많아서 주식 많이 사시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우주 개발에 또 귀재입니다. 이 양반이 남아공 출신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캐나다로 갔다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나와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입니다. 남아공 출신인데. 아주 열덩어리입니다. 아주 뭐 봐주는 게 없죠. 뭐 일에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개발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펠콘이라고 하는 발사체를 만듭니다. 그때 이 양반이 만든 개념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국내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처음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였어요. 근데 그 발사체는 1단은 어마어마한 엔진을 만들고 2단도 어마어마한 거 3단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엔진을 다 실험해 봐야 돼요. 발사도 해보고 지상 발사도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 조립해보고 또 그것도 연습하고 그래서 성공시킨 겁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생각이 달랐어요. 딱 엔진 하나만 제대로 개발해서 실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9개 묶어서 1단 뭐 2개 묶어서 2단 마지막 1개 써서 3단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엔진 실험을 제대로 된 거 하나만 만들어서 제대로 실험만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니까 훨씬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수소 엔진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걸 딱 만드니까 미국에서 럭키드 마틴하고 보잉이 나가 떨어집니다. 자기들은 1단, 2단, 3단 다 따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엔진을 스페이스 X에서는 머린 엔진이야. 머린 MERLIN 머린 엔진인데 처음엔 추력이 40톤짜리로 만들었어. 40톤짜리. 근데 이거를 계속 성능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양은 옛날 그대로인데 힘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 80톤 추력이 나옵니다. 이걸 밑에는 뭐 몇 개더라? 9개 묶어서 하면은 펠콘 9이 되고 27개 묶고 또 그 위에 또 몇 개 묶고 크게 올리면은 그러면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펠콘 헤비라 그러던가 아주 그 펠콘 발사체 종류가 뭐 1, 2, 3, 4, 9 해갖고 뭐 헤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위상을 쏴줄까 주문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조립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페이스 X가 세계 우주 시장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엔진 개발했던 일본하고 유럽은 지금 절절매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나마 갑니다. 왜? 거기 인건비가 싸고 걔네들은 이제 수소가 아닌 걸 했기 때문에 그나마 따라갑니다. 나머지 나라는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를 보고 대한민국이 했던 게 누리호입니다. 75톤짜리 엔진 제대로만 처음엔 70톤 뭐 하다가 75톤이 됐습니다. 만들어서 이걸 묶어서 하자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 75톤짜리가 힘을 내는 게 머린 엔진에 비하면 훨씬 비쌉니다. 앨런 머스크 하는 거 보고 따라가긴 했는데 이제 전 세계가 다 따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엔진이 무지하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머린 엔진 따라가기에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했더라도 스페이스 X랑 경쟁하면은 우린 시장 창출을 못해요. 근데 이번에 결론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성공했더라도 75톤 엔진을 계속 성능개량해서 머린 엔진만큼 힘이 나와야만 그래도 사람들은 안 하죠. 왜냐? 거기가 훨씬 더 네임밸류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글로 가죠. 우리가 신생한데 그럼 우리는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와주세요 해야 돼요. 한때 일본이 수소 로켓을 개발했으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산 위성만 올리다가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가격을 확 떨어뜨려서 우리나라 위성도 발사해 줬습니다. 한 번인가 하더니 그것도 안 해요.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왜 남은 나라 좋은 일을 시키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지금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게 된 이상은 스페이스 X를 앨런 머스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엔진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서 성공하고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연기 하다 간신히 연기. 네, 우리 자동차 산업 정주영 씨 이렇게 안 했고요. 우리 전자산업 이병철 씨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항우연 문제 있습니다. 왜? 제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가 2018년도에 항우연하고 다퉜었죠. 그때 그 해에 75톤짜리 엔진을 개발해서 시험 발사하겠다 그랬어요. 연기합니다. 왜 연기해요? 그거 쐈다가 실패하고 나면 욕먹을까 못하는 거예요.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쏴봐야만 그런 사정을 쌓아야 문제점을 알잖아요. 한 번에 성공하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이 북극성을 하거나 화성 개발할 때 많이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ICBM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75톤짜리 엔진에서 지난 몇 해 전인가 한 번 성공하고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이번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쏠 때 성공할 때라도 그게 막 숱한 걸 붙여가지고 비용대 효과에 면에서는 적자가 되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우주연구원이 굉장히 애를 쓰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꾸 발사를 해야 되는데 매번 발사할 때마다 실패의 부담이 있으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원장들이 회피해요. 자기 때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완벽한 것 같으면 쏘는데 이번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게 늘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좋아갖고 700km까지 올라간 건 대단한 거예요. 뭐 북한이 이미 한 거 따라갔으니 마음이 놓여서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개발하면 뭐합니까? 시장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일본 30초 전에 엔진이 다 타버렸느냐? 밸런싱이 안 맞아서 똑바로 못 올라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 잘못한 거냐? 아니면 진공 상태를 비행하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냐? 따져야죠. 사실 이거를 2년, 3년 전에 했어야 될 거를 그때도 계속 뭡니까? 이게 폭탄 돌리기처럼 하다가 이제서야 해놓고 이게 뭐냔 말입니다. 항우연이 그 내부 싸움도 많고요. 밖으로 싸움도 있고 저희 문제 많은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 씨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우주개발에는 우주개발 전문 과학행정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가가 들어가서 그 가까이 과학자들을 오거나이즈해서 밀어붙여야 돼. 박정희처럼 전두환처럼 밀어붙여야 됩니다. 우리 오명 장관이 우리 전자산업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박정희가 밀어붙이고 장인순 박사 이런 분들이 밀어붙였잖아요. 미친 듯이. 또라이 소리 들어가면서 독재자 소리. 그러니까 되는 거거든요. 우주에는 이게 없어요. 항공은 그나마 조금, 항공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T-50 개발해놓고 KF-21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왜? 거기도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없어요. 항우연 항공우주산업 카이 사장을 막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정권 사람 임명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우리 항공우주가 이래서 지금 빨리 못해서 저는 차라리 민간기업에 주고 근데 민간기업은 이제 수익성이 안 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박수 쳐야 됩니다. 이번에도 했으니까. 근데 애초 기획보다 이게 몇 년씩 다 늦어진 겁니다. 옛날 나로우도 늦어졌고 나로우 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서 실패해도 됩니다. 쏘고 계속 그래야 빨리빨리 문제를 알죠. 그리고 텔레메트리를 쫙 날아가는 거 다 받아갖고 대한민국에도 항공우주 하겠다는 교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교수를 쫙 보고 종합적인 집단 지성을 얻어가지고 딱 문제점을 고쳐서 가야죠. 항우연 혼자 쭈물럭거리지 말고. 이번에 실패가 바탕이 돼갖고 이번엔 더미 위성. 쉽게 말하면 이번에 올라간 위성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위성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럴까. 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 화약 안 집어넣고 모래 넣고 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다음번에 내년에 쏘는 거는 이제 그래도 위성이 들어가죠. 근데 1.5톤짜리 위성은 세계 위성 시장에서 별 가치 없습니다. 이것도 연습용입니다. 지금 위성이 뭐 6톤, 8톤이 올라가는데 그래야 이게 사진도 선명하게 찍고 무슨 가치가 있죠. 1톤짜리 올리는 발사체는 별 의미 없어요. 누리호 이거 내년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75톤짜리 엔진이 같은 크기라도 80톤, 100톤의 힘이 나도록 또 업그레이드. 그래야만 스페이스 X랑 경쟁하고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어. 그래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주계에는 탁월한 과학행정가가 필요합니다. 탁월한. 지금 뭐 우리 과학기술부 에휴, 항우연에 끌려가죠. 제가 이런 문제 제기했을 때 그쪽 사람들 저한테 소송 걸고 해서 뭐 처음에는 참 뭐 대단한 변호사 붙여서 1,000만 원 줬다가 나중에 뒤집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누리호 저는 진짜 우주 항공우주 제 매니아입니다. 근데 계속 연습해라. 이번에 이제 박수 쳤기 때문에 자기 책임 추궁 안 당할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또 원장 갈아라 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론도 웃기는 거예요.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는 병가지 상사이듯이 과학 개발하는 사람은 늘 실패지 뭐. 한 번 성공이고. 실패만 하면 난리치고 국회에서 난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건 결국은 강력한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실패 당연한 거야. 또 해봐. 임자 믿을게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쭉쭉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우주 개발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를 잡아야 됩니다. 펠콘을 잡아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 뭐 잘했다고 박수치는 분들 아쉬워하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눈물을 뿌리고 아직 북한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일본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방향은 일본처럼 H2처럼 안 가고 케로신으로 간 건 잘했고 그다음에 하나를 만들어서 다수를 생산한다. 이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항우연에 계신 분들 좀 더 단합하고 그리고 다 차기 정권 되는 사람들도 과학행정가 제대로 투입해갖고 우리 과기부부터 휘어잡 과기부도요 돈만 나눠주고 없잖아요. 박정희 때는 원자력 국산화도 되고 뭐도 되고 뭐 쫙 우리 과기청이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과학기술 정통부로 올려줬는데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두환 때는 애틀이 내세워갖고 전전자 교환기 만들고 뭐 과학기술부가 굉장히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부에 있는 행정관료들 말이에요. 과학자한테 끌려다니기로 하고 확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과학기술. 그리고 특히 우주 분야 확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고 우리가 북한을 따라잡고 일본을 앞질러서 진짜 선진국 우주에 들어가야만 이 미사일은 우리가 어지간히 올라갔지만 거긴 고체니까 액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인도를 잡아야지. 미국 다음으로는 가야죠. 미국보다 싼 발사체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날이 빨리 오도록 호되게 몰아칠 수 있는 과학행정가를 항우연에 집어넣어라. 과학기술부에 집어넣어라. 저희 주문입니다. 제 의견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